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상당히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양호한 흐름. 공포 지수는 찔끔 올랐는데 벌써 37로 올라와줬습니다. 제가 공포 매수 버튼을 한 번 눌렀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1차 매수했을 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지수가 반등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뻘쭘한데요. 그렇습니다. 심리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포 지수 매매 1차 매수를 했을 뿐이고 더 내리기를 약간 마음 한구석에 바라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지수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매수를 했고 지수가 오르면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최저점을 갱신하는 순간과 공포지수를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은 공포지수는 피어입니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나서 이틀 연속 반등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의 강력한 저항을 막고 있는 부분이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반등을 한다고 하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게 되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터치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상승이 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 다시 이 스토캐스틱 K값과 D값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 매수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긴 텀으로 심리에서 이겨가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루 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명확하게 전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어닝 발표 기업입니다. 오늘은 장후에 테슬라의 발표가 있고요.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나 속슬의 주요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내일은 메타, IBM, 램 리서치, 모레는 마이크로, 소프트, 알파벳, 인텔 줄줄이 사탕입니다. 저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굵직굵직한 기업은 모두 다 나가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장후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 떨궈주면 전시니까 추매로 대응하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현재 30까지 31까지 내려가서 매수를 한 상태고요. 더 내리면 더 매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올라주면은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의 방법은 아직 매도를 할 때는 아니고요. 프랭크옵션 0.99까지 올라갔다가 0.97로 내려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 하지만 이때도 0.99까지 올라갔다가 계속적인 하락. 이제 진짜 롱인가 싶다가도 불현듯 증시는 배신을 때리면서 거의 1까지 올라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작전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프랭크옵션이 내려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홀딩만 하고요. 이쯤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매매만 하겠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장기 상방 추세선의 하단 라인을 가까스로 지지해주고 현재까지도 프리장에서 약간 올라주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일목균형표의 저항의 자리 맘 같아서는 그냥 쭉 올라줬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마음처럼 주식이 쉽진 않으므로 현재는 그냥 홀딩만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탈을 하진 않은 모습 5일선을 물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 상황이 그리 낙관적으로만 판단할 순 없다. WTI 국제유가 강한 상승은 이미 끝난 상황인 것 같으나 21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또 좋은 흐름, 롱을 투자하는 입장에서요. 하지만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롱을 추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좋으니 그냥 바로 이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일단은 하방 추세선 터치에서 옆으로 캔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방으로 돌린 게 아니잖아요.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엔비디아는 불안불안하다. 최소 5일선 위에는 올라와 줘야 된다. 빨간색 5일선 위에는 올라와 줘야 엔비디아를 매수 고려해 볼 수 있다. 엔비디아가 지수 주총은 아니잖아요. 지수 주총이야 미국 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고 저점을 주면은 매수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냥 개별주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올라야 지수도 오르고 썩술도 오르고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는 굉장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캔들과 차트를 좀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등을 해줬음에도 말입니다. TQQQ 상승 추세선은 아직도 간격이 남아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린 흔적은 어디도 없어요.
하지만 TQQQ가 만약에 50달러가 깨진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매를 한번 때려볼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SI는 29를 찍고 현재는 33, 여전히 과매도의 구간, 여전히 매수의 시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도 TQ와 거의 차트가 흡사한데 다시 속슬이 29달러를 찍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매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즈는 원수에서 계속 원수로 보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도 없는 테슬라. 이 선은 초장기 삼각수렴의 하단선이에요. 터치를 해버렸네요. 장기 하방 추세를 이탈해버렸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밀릴 때가 있을까요? 금일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죠. 모두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있을까 싶어도 더 내려가는 것이 개별주인데 우리 테슬라는 도대체가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적게는 몇백만 원, 진짜 많게는 몇천만 원, 억대로 테슬라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이 많죠. 근데 일론 머스크와 진짜 슈퍼 개미들은 테슬라에 진짜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돈을 지수 주총에 투자를 하였고요. 테슬라는 일부 비중으로 들어간 거죠.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일까? 일론 머스크와 슈퍼 개미들이 손해일까? 아니면 세력들이 손해일까? 깊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더 내리면 뭐 100달러를 간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100달러를 가면 주말에 택배 상하차 알바라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절할 수는 없습니다. 내리려면 더 내려라. 하지만 손절할 수 없다는 거지 추매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테슬라가 제 계좌에 있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다행히도 속스S와 SQQQ 모두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는 모습. 단기적인 하락의 신호죠. 단기적인 하락의 신호일 뿐 추세적인 하락의 신호는 아닙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오를 수가 있다. 그 단기라는 것이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쇼세 하락의 징조가 나왔다. 하지만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가 상당히 걸림돌이다. 속슬과 TQ에 올인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에 또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TSLG, TSLS, 테슬라 숏에 상당히 몰리고 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테슬라 숏을 사는군요. 테슬라 숏이 캔들상으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고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먹겠다고 테슬라 숏을 산다. 키움전사. 대단하네요. 코인의 공부지수 72고요. 코닐의 차트.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코닐을 살짝 소액 추매를 한번 때렸습니다. 제가 코닐을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이쯤에서 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올 수익금으로 입에 닳도록 말을 했죠. 나는 코인베이스가 상패가 돼도 수익이다. 나는 올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를 추매하십니다. 이제 올 수익금이 아닙니다. 조금 추매했기 때문이죠. 이제 좀 코인베이스가 급격하게 한번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더 내린다면 더 추매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마라,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조정하지 마라의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한 3일간 반등이 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21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때도 그랬죠. 반등이 오긴 했지만 다시 큰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실시했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한 3일 올랐다고 이제 가자, 떡상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21선은 최소 돌파해준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줘야 마라가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제 멤버십에서는 또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줬고요. 장기 물량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스윙 단타 개념으로 매수를 해줬고요. 한 20% 찔끔 개미 눈물만큼 올랐네요. 20%예요. 마라가 21선을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시장가로 매도를 때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시저의 멤버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작전이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올라주고 있는 모습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는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횡보할 경우에 도미넌스가 상승이면 알트코인은 하락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살짝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트코인도 같이 좀 올라줘야 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일단 일목균형표를 일단 돌파해줘야 조금의 상승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상승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요. 일목균형표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이 조금 올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차티스트들이 단타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일목균형표를 돌파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4시간 봉의 이평선을 아직은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지지받으면 다시 일목균형표를 뚫어버리고 올라줄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뭐 홀딩을 해봐야겠죠.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대리 여행자 라솔님, 단풍님, 초코몽이님, 윤루카스님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장교와 UDT에서 실시간으로 제 매매 일지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그것은 사기죠. 저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하고 그 매매 일지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UDT에서는 스윙도 하고 단타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멤버십에서는 중장기 매매 스타일로 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은 한 저가에 매집하는 그러한 매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벗어나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현재 나스닥이 좋지가 않은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멀리서 보는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더 내려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의 패턴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